안녕하세요. K뱅크 주주님들, 주주노트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대출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K뱅크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 기사 오늘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난해 11월 2조 원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1조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1분기 분기보고서 공개됐는데 이번 보고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장 버프 제대로 받았다입니다. 단순히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실적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대출 너무 늘리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반전이에요. K뱅크가 그냥 막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비밀은 바로 보증과 담보에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 은행들은 이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자체나 신용보증재단이랑 손잡고 만든 이 보증서 대출 올해만 76%나 급증했고요. 인터넷 은행 최초로 100% 비대면으로 만든 사장님 부동산 담보 대출도 40%나 늘었습니다. 전체 대출 중에서 안전한 보증,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43%까지 확 올라간 거죠. 진짜 대박인 건 이겁니다. 대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연체율은 오히려 1.38%에서 0.55%로 반토막 이상 뚝 떨어졌어요. 돈은 많이 벌면서 리스크 관리는 기가 막히게 했다는 뜻이죠. 게다가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44% 수준으로 은행권 최소 수준이다 보니 이금융권에서 이 고금리 쓰던 사장님들이 K뱅크로 대환대출을 하러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관점에서 보면 성장성과 안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K뱅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대형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대출 상품 더 늘리고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 금융까지 영역을 넓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우리 K뱅크. 주가는 이 모양인데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돼요. 분기보고서 이야기 잠시만 좀 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당기 순이익입니다. 1분기만 332억 원을 찍었어요. 실적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좀 해드렸는데 작년 1분기에 161억 원이었잖아요. 106.5% 성장입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이자 수익품을 뜯어보면 답이 나와요. 대출채권 이자로만 2,29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순이자 마진 1.57%로 작년 동기 1.41%보다 크게 개선됐어요. 즉 조달 비용은 낮추고 대출 금리는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장사를 잘했다 뜻이에요. 이제 K뱅크는 단순히 가산잔상 이 통로라 부르기엔 실력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분기보고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바로 3월 5일 코스피 상장하면서 보통주 3천만 주를 새로 찍었잖아요. 발행가 8,300원 총 2,490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은 자본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조 5천억대에서 단숨에 2조 4천억대로 불어났어요. 이제 K뱅크는 여신 영업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에요. 앞으로 대출 금리 경쟁에서 얼마나 무서운 공세를 좀 펼칠지 지켜봐야 됩니다. 또 사업 개요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미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앱 안을 보잖아요. 돈나무 키우기나 AI 퀴즈 챌린지 같은 서비스들이 꽉 차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역시 돈이 되는 플랫폼. 업비트 실명 인증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주식 모으기, 채권 투자, 비상장 주식 조회까지 앱 하나로 다 됩니다. 특히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수수료 수익
구조를 좀 다변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근데 뒷면도 봐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가 이번 분기 501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털어내는 비용이에요. 특히 법적 소송 현황을 보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 10건, 소송 금액은 4억 9천만 원 정도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인터넷은행 특유의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기 불황 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대손 충당금 적립액이 좀 늘어날 가능성, 이게 유일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실제로 대손 준비금 반영 이후로 조정 이익은 306억 원으로 단기 순이익보다 살짝 낮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K뱅크는 상장을 통해서 덩치는 키웠고요. 그 실탄으로 압도적인 이익 성장을 일단 증명했습니다. BIS 비율과 같은 이 자본 건전성 지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디지털 금융의 판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K뱅크가 1분기 보고서 단순한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 거물로 진화했음을 알리는 이 선전포고에 가깝다. 차트 볼게요. 좋은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계좌 열어보면 답답하죠. 욕 나오고. 아니 뉴스나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 왜 이 모양이야? 앞으로 올라가기는 할까? 고민도 많으시고 짜증도 나실 텐데 흐름을 보면 여기 상장 때 9,880원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 5,210원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최저점 바닥 찍었어요. 특히 이평선들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역배열인데 단기 이평선 차례대로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신호가 떴어요. 오늘 최저점 찍고 여기 아랫골이 보이시죠? 살짝 달고 지금 반등 중입니다. RSI 지표는 이미 과매도권 진입한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단기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런 신호가 조심스럽게 잡히잖아요. 물론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위에 바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 매물벽, 매물대. 현재 주가가 지금 5,400원 선 움직이잖아요. 그럼 위로 보면 여기 6,000원에서 6,000원 중반대 쌓여 있고요. 그리고 7,300원, 그리고 8,000원대 위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악성 매물이 묶여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6,500원 그리고 7,500원 근처만 가면 내 본전 왔다. 탈출하자. 던지는 개미들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K뱅크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럼 계속 주가가 기어가냐? 수급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 주가가 떨어질 때 개미들이 꾸준히 받다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미가 던졌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데 이 물량을 금투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누적으로 49만 주를 매수했는데 최근 금투 이렇게 100만 주 넘게 담았어요. 거의 한 150만 주를 3일 만에 쓸어 담았습니다. 하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어요. 실적 호재보다 지금은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분간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하게 일단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다지고 일단은 적어도 추세선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물타기 타점 알려드릴 거예요. 주가가 일단은 6,500원 선 돌파 이후로 이 구간 오잖아요. 그러면 1차, 2차로 비중 축소 사인도 제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잡는 박스권 매매 하더라도 올라올 때는 일단 비중 축소하는 강단이 좀 필요해 보여요. 기관이 바닥에서 일단 물량을 모으고 있고요. 비즈니스 펀더멘탈이 워낙 탄탄해진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이평선 수렴 이후로 점차 이렇게 우상향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빠서 대응이 힘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서 대응 전략과 매매 타점은 제가 문자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무료예요. 구독자분들께는 구독만 해주시잖아요. 대응 전략, 매매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K뱅크 주주님인 건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제 번호 보이시죠? 7790-3035로 K뱅크 주주님인 거 확인하기 위해서 K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매매 타점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역대급 고점을 찍고 지수가 밀렸습니다. 이제 뭐 다른 종목 있는 것도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주는 정말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로봇,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찍었어요.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이번 주도 주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지났으니까 내일 화요일이죠. 전 세계 테크 기업들 눈이 미국으로 쏠립니다. 바로 구글 이제 I/O 2026이 개최돼요. 매년 구글이 AI와 안드로이드 신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AI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신호가 나와준다면 결국 AI 인프라 핵심 뼈대를 만들어주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반도체잖아요. 테크 섹터 모멘텀 바꿀 수 있는 날이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수요일 5월 20일 아주 폭풍 같은 하루가 예상돼요. 새벽에는 FOMC 4월 의사록 공개되는데 이게 바로 파월 의장 체제 마지막 의사록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어요. 파월이 5월 15일부로 의장 임기가 끝나지만 이사직에는 남겠다 선언하면서 이제 곧 취임할 워시 차기 의장 내정자와 연준 내 노선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심었던 비둘기파 마이런 이사는 가짜 인플레이션과 싸우지 말라 사임했고요. 바이 이사는 워시 대차 대조표 축소 지론에 전면 반박한 상태거든요. 이 의사록에서 연준의 균열이 얼마나 깊게 드러나느냐가 다음 주 금리 방향과 이번 주죠. 코스피 성장주 탄력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미국장 끝나면 끝판왕이 등장해요. 엔비디아 실적. 월가 컨센서스 매출이 지금 7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종목 제가 나중에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5월 21일 목요일 전날 밤에 나온 엔비디아 성적표가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날입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시장 기대치를 찢어버리면 삼전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랠리 다시 불을 뿜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날 아침 한국의 4월 PPI가 발표됩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비싸게 만들었는지 싸게 만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일단 5월 28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 앞두고 금리를 내릴지 말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예요. PPI가 낮게 나오면 물가 잡히네? 금리 내리자 하면서 코스피 유동성 장세에 기름을 붓게 될 거고요. 반대로 높게 나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이날 아침에는 우리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와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됐는지 이걸 보는 지표인데 이게 만약 꺾여서 나오면 한국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해야 될 명분이 하나로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하이라이트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 판매가 시작이 돼요. 정부가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 펀드예요. 이건 앞으로 수조 원의 자금이 특정 섹터로 흘러 들어가는 엄청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역대급 수혜주 분석 리포트 따로 준비해놨어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문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제 직통번호로 K뱅크 대응 전략 이렇게 문자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대장주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주 정말 코스피 8,000선 재돌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거예요. 돈이 되는 정보는 타이밍입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